안녕하세요. 5분씩 떠나는 문화기행 서울의 서방견문록입니다. 오늘은 고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고추에 대한 괴담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콜럼버스가 호주를 찾으러 갔다가 가지고 온 것이 고추라는 걸 알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고추를 맛보았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죠. 그럼 이 고추가 어떻게 중국에 도착했으며 또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백김치만 드시던 우리 조상들에게 화끈한 맛을 선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가지고 온 외초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근거로 17세기 초에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소를 주로 언급하죠. 그런데 이 추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우선 유럽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서민의 후추로 전락한 고추는 포르투갈 선단을 따라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였을 것이고, 1557년 포르투갈이 명나라 본토의 마카오를 장악한 후로 다른 물자들과 더불어 양국 간의 교역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겠죠. 당시 유럽의 정세를 보면 신드록 발견 후 2년 뒤에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중재로 맺어진 토르데시아스 조약으로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부터 동남아시아까지를 포르투갈에게 내어줘 버렸죠. 이에 스페인은 40여 년 전에 마젤란이 개척한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여 1565년부터 필리핀에 진출, 6년 뒤에는 마닐라를 장악했고, 다시 9년 뒤에는 포르투갈까지 병합하여 60년 동안 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과의 차익 무역에 열을 올렸죠. 우선 중남미에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양의 은을 중무장한 갈리온선에 싣고 와서 상대적으로 은이 고가였던 명나라에서 금과 교환하고 2배의 수익을 냈죠. 이 헐값에 구입한 금을 싣고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나 인도네시아의 말루크로 가서 서방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향신료와 교환을 하고, 무역풍을 타고 멕시코로 건너와 다시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는 몇 kop절 혹은 때에 따라서는 몇십 배의 수익을 챙기는 중재무역을 수년간 이어나갔죠. 결론적으로 고추는 이 시기,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통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해안지역에 먼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 내륙으로 진출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매운 음식으로 잘 알려진 스촨 요리 같은 화끈한 중국 음식을 낳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물론 그 사이 일본에까지 진출한 포르투갈 선단을 따라 고추가 전래되었을 수도 있지만, 후추 뿌린 육류에 익숙해진 유럽인들이 고추 맛을 반기지 않았던 것처럼 와사비 곁들인 생선 맛에 길들여진 일본인들이 고추를 환영하지 않았을 상황은 충분히 짐작이 갈만하죠. 그런 일본인들이 이 고추를 열심히 키워 임진왜란 때 한국에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설령 임난 때 고추가 조선에 상륙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우군이었던 명나라 군인들 중에서 본국에서 이미 고추 맛을 본 남서부 출신들이 고추를 식료품 꾸러미에 넣어서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더욱이 민간에서 고춧가루를 소주에 타서 마신다는 대목이 있다고 하니 민간의 음주 양식을 바꿀 정도로 뿌리를 내리려면 수십 년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이유는 일본어로 고추를 도가라시라고 한다는데, 여기에 쓰인 당이라는 글자를 당나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중국으로 보는 것이 상황에 더 맞죠. 심지어 오키나와에서는 라면에 뿌리는 매운 소스를 꼬레구스라고도 불러 한국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일본 도서인 대화본초나 화환 삼재 도화에서도 일본 고추의 고향이 한국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니, 이 같은 정보를 종합해 보면 지봉유설의 임난 외초설은
고추에 얽힌 또 하나의 괴담이 아닐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후추 이야기, 후추가 금이라고요?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간 이유는 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